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정부 AI 반도체 산업 발표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AI 반도체란 첨단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미래 반도체 신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디지털 뉴딜 성공 등을 위한 핵심 기술 분야인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2026년에는 산업 경쟁력 확보, 또 2030년에는 제2의 디램 신화 달성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개 혁신 기업과 3,000명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관련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RF세미, 네페스가 대표적인데요.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핵심 기술로 불리는 NPU의 기술을 집중 육성합니다. 오늘도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AI 필요한 음성 인식용 마이크로폰 칩을 개발하는 RF세미가 23% 급등, AI 반도체 칩을 출시한 이력이 있는 네페스가 1.27%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와 함께 하죠. 문서진 전문가님, 또 신기수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혹시 부동산 방송하고 오셨어요? 아까 보니까 저 그죠? 물건이라 물건,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부동산 방송 하셔고 아, 또 이렇게 바로 공격을 하게 있어요. 오늘 두고 봅시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에 집중을 조금 더 해볼 거고요. 오늘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몰고 뜯는 방송으로 오늘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잠시 후에는 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코너죠. 수익의 진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소개해 주실 새로운 종목들도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실수한 거 가지고 채팅창에서도 바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두고 봅시다, 오늘. 자, 그럼 오늘의 순서 야인스톡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인데요.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하면은 뭐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떠올리실 거고요. 메모리 반도체, 뭐 비메모리 반도체까지는 이제 익숙합니다. 이제 오늘 AI 반도체에 대해서 또 정부가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이 정부가 발표한 육성 계획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 AI 반도체 분야가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아주 선점을 하겠다. 그 목표는 어떻게 잡냐면 2030년도까지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20%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가 지금 시장이 100이라고 치면 현재 상황에서 AI 반도체 시장은 5가 안 돼요. 100 중에 5가 예, 안 100 돼요? 중에 5가 안 돼요. 2030년도에는 30%까지 3분의 1 수준까지 이렇게 AI 반도체가 그 정도로 시장이 커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0%를 우리가 이제 가져오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진 거거든요. 꽤 큰 목표인 거네요. 예. 그러면.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제 20개 뭐 혁신 기업 만들고 3천여 명 뭐 전문인력 양성하고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정부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어떤 목표로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을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네. 그리고 갑자기 인공지능 반도체는 왜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게 된 걸까요? 인공지능 반도체는 그 사실 갑자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얘기는 사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가 사실은 자율주행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관계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연산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분야는 앞으로 이제 연산을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네. 또 AI가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로봇 시대가 또 올 거 아니겠어요? 이제 지금은 로봇은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지만 자기가 알아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로봇들 또 이제 요즘 공장에서는 어떤 거 하냐면은 이 로봇 팔이 자기 혼자서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 사람 손 피해가면서 자기가 맡은 일도 하고 이제 협업을 해요. 사람하고 같이. 그런 것들 하는데도 인공지능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점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좀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선진 전문가님은 네.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뭐 이야기하신 대로 뭐 그대로고 지금 표에도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표를 볼까요? 네, 그러면? 뭐 네. 10년간 1조를 이제 투자를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급 인력을 뭐 한 10년 동안 3,000명 만든다. 앞서 신기수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겠고 형식 기업을 20개 정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계획인 거예요. 저렇게 그쵸. 돈 투자해서 저렇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비전인 거죠. 비전이 저도 딱 비전이잖아요. 비전. 비전인 거고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래요? 네, 좀 냉정하게 이유는요? 저는 봐요. 그러니까 1조라는 투자가 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1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많은 게 1년으로 아닙니다. 치면.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죠. 10년에 1조면 삼성전자가 한 해 투자하는 금액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걸 1조가 없어가지고 저거 안 하겠습니까? 예, 저 하고 싶어서 아니 왜냐하면 1조에 해가지고 저만큼 만들 수 있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돈이 없어서 저걸 안 하겠어요? 그래요? 네.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정부랑 같이 이제 정부가 힘을 넣어주니까? 아 죄송합니다. 왜? 왜? 아니야? 아니 입은 근질거리는데 제가 말을 자꾸만 참아야 되니까. 뭐 아니 뭐 하는 건 좋은 거죠. 예, 좋은 건데. 하긴 예, 좋은 건데. 근데 저는 이걸 이제 그냥 그 생각합니다. 그냥 비전인 거고요. 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안 하는 일단은 것보다 비전을 좋은데. 제시를 했고 네. 그 방향으로 일단 나아가겠다라는 거니까. 사실 정부는 뭔가 돈을 투자해서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사실상 산업에 대한 이제 그 돈 투자해서 발전하는 건 사실상 기업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는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이제 이거를 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맞죠. 규제 관련 부분이나 뭐 법적인 부분을 좀 잘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뭐 정부가 돈을 1조 원 투자한다 해가지고 뭐 이게 막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근데 정부가 이런 쪽에 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저는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의 의지가 어쨌든 기업에게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는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실리는 것 같은데 조금 계속해서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정부가 기업에 아니에요?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게 되게 안 그건 웃겨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기업이 훨씬 더 그쪽에서 반도체나 이쪽이 네.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내가, 거잖아요. 현대차가 자동차 만드는 거에 돼 가지고 정부가 야 자동차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너 이렇게 만들어. 그래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에 이래가지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맞는데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뭐를 이렇게 방향성을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게 제시해주는? 아니라 방향성이 제시한 게 아니라 원래 글로벌적으로 그래 가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가 조금 더 우리도 이제 열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육성을 해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주겠다라는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는데 현재 이제 국내 경쟁력이 좀 궁금해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 대만은 이미 이쪽에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시작하면은 조금 늦은 건 아닌가? 우리 지금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대만 쪽은 뭐 TSMC 쪽으로 해서 사실상 TSMC도 어쨌든 보면 파운드리니까 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설계 쪽이나 요 부분은 아닙니다. 대만 쪽도. 근데 어쨌든 팹리스 쪽이 조금 더 파운드리 쪽이 좀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뛰어들긴 했는데 아신 것처럼 중국은 반도체 업종에 많이 뛰어들었지만 AI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D램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잖아요. 예, 뭐 일찍 뛰어드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뒤늦게 뛰어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대만이라든지 중국의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미국일까요? 예, 그냥 경쟁 상대를 하면 그쪽이 좀 웃기겠죠. 사실상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AMD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이 단어 그 회사 이름 기억 안 나네요. 네. 그 어디죠? 그래픽 카드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왜? 어디? 엔비디아. 예, 딱 걸렸어요, 정국이. 좋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사실상. 예. 그런 쪽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방향성이나 네. 분명히 좋은 건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거고 분명히 맞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너무 장밋빛으로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약간은 좀 어그레시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러면 전 신기조 전문가님의 의견도 살짝 궁금해지네요. 문서인 전문가님은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아직은 조금 주의할 단계가 아니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신기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뒤에 뭐 대응 전략도 들어보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의견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이제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법적인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단지 이제 이 정도 해주면은 이제 분위기 형성 정도는 될 것 같다. 이제 뭐 이런 정도는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이것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AI 반도체라는 걸 그렇겠죠. 제대로 만들어내고 시장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그것만 만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업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가령 테슬라가 자기네들 뭘 만들었는데 그 AI 반도체를 갖다 쓰려고 하는데 네. 조그만 중소기업 제품 갖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삼성전자, 엔비디아 뭐 이런 구글, 테슬라는 자기들이 만듭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 해야 되고 기술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삼성전자급은 돼야지 AI 반도체를 실제로 만들어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투자를 안 하냐면 투자는 지금 하고 있어요. 투자는 하고 있고 밑바탕은 되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이 자기네들 독자적인 것보다도 지금 라이선스를 주고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개량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지금 일단 약간 좀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번에 지금 인수를 그 업체 이름이 뭐죠? 나도 왜 생각이 안 나지? 아, 두 분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 그러시는 연구업체 거예요? 네. 있어 유명해요. 뭔지 저도 갑자기 기억 안 큰일 났네. 나도 생각이 제가 네. 분명히 여기서 그거 분명히 합병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던 회사인데 그 회사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채팅창에. 도와주세요. 갑자기 ARM? 아 맞아 ARM ARM. 알고 아, 있었어요. 아, 오늘 저 이러면 안 돼요. 정신 차립시다. 잠깐 우리. 생각이 안 나. 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전문가님.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거기 인수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이쪽 AI 분야에 있어가지고 엔비디아 입지라는 건 상당히 커집니다. 왜냐면은 그쪽 설계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엔비디아는 지금 이미 AI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코어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 같이 설계를 끼워 맞추면 되니까 네. 상당히 커지는 요렇게 이제 시장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구글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 AI 반도체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은 국방성에서 주도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다 이 부분에 하지만 뭐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뭐 어쨌든 분위기 띄워주는 건 나쁜 일은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야인 시대 아니고 개그 시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정신을 차릴게요. 자, 그럼 이제는 오늘 이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정부가 육성 계획을 밝힌 건 AI 반도체거든요. 그럼 이제 제2의 뭐 D램을 만들겠다라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랑 D램 반도체는 어떻게 다른 건지 차이점도 좀 짚어볼까요? 뭐 사실 이제 AI 반도체라고 해서 뭐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 D램은 아시는 것처럼 저장을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은 이제 연산 처리를 하는 인공지능. 예, 그쪽이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제 시스템 반도체 내에 있는 조금 더 고도화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럴까요? 신규 전문가님도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D램은 메모리죠. 네. 가져다 저장만 하는데 AI 반도체는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그 연산하는 방법이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AI 반도체도 그냥 한 가지 종류만은 아니고 네.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방식에 맞춰 갖고 합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요즘엔 딥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식이 제일 일반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딥러닝을 하는 프로세스에 가장 최적화된 그러니까 딥러닝 방식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일정한 부분은 패턴화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패턴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반도체에다 구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 이제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사실은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은 사실 하면 안 돼요. 예. 네. 예. 당연히 다르죠. 메모리하고 어떻게 연산 반도체하고
오늘 약간 두 분 다 같겠어요. 약간 예. 공격적이시네. 자,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는 어쨌든 그런 시스템 반도체의 일환인 건데, 그러면 오늘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사실 시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하게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가기보다는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사실상 이제 AI 반도체로 오늘 뜬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AI 반도체로 뜬 거는 오늘 상한가 나온 RF세미 정도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그 자율주행으로 같이 엮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팹리스 업체들도 많고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AI 반도체 쪽이라고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맥락으로 같이 엮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특별하게 세게 움직이지 않는 건 저희가 앞서 계속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 규모도 크지 않고 네. 그다음에 뭐 기술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물론 저는 삼성전자가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AP칩 쪽에 뭐 생산을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엑시노트 같은 것도 만들었지만 실제로 국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한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나온 거를 억지로 저는 더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은 잘하는 걸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물론 AI 쪽 반도체도 당연히 이제 비메모리니까 파운드리 쪽에 열심히 더 하면 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뭐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규모라든지 이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전체적으로 막 확 간 건 아니고 그나마 지금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실제로 그 관련 종목들이 칩을 생산을 해요. 설계도 하고 실제로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 나올 때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기술력의 벽이 한계가 명확합니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시장은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잘 갔던 거는 신기주 전문가님 테슬라 효과도 좀 있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테슬라에서 20일 날 완전 자율주행차 이제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올라가지고 근데 두 테마가 좀 겹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는 지난번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먼저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많이 못 올라간 부분들도 있어서 자율주행 테마인지 뭐 그 AI인지 모르게 이렇게 오늘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겹쳤기 때문에 종목 확산이 좀 제한적으로 좀 보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게 저는 헷갈리는 게 이게 디지털 뉴딜 관련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라고 꼽을 게 뚜렷하게 있는 건지 시스템 반도체 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좀 분류를 해야 통으로 돼요? 봐야 돼요. 그냥 시스템 그래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다 이제 파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지금 뭐 AI 반도체나 이쪽으로 다 이제 파생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딱히 뭔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AI 반도체를 명확하게 뭔가 설계를 하는 회사는 없어요. 다 두루두루 합니다. 예, 다 두루두루 하는 거라서 네. 사실상 그냥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섹터 쪽에 좀 포지션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살려줘요님이 DB 하이텍 음성 공장 증설 이쪽 관련이 없을까요 하셨는데. 근데 뭐 관련이 사실 DB 하이텍의 이 뭐 파운드리 자체가 인치 자체가 좀 큰 거잖아요. 예, 인치 자체가 큰 거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모멘텀은 좀 그렇게 저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DB 하이텍 네, DB 하이텍도, 관련해서는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시작할 때부터 채팅창에서 AI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AI 반도체 관련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오늘 이 이슈가 뜨면서 어떤 게 있을까 좀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관련해서 우리 탑픽 종목이라든지 좀 눈여겨볼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AI는 명확한 건 엔비디아를 하시면 돼요.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앞서 나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주식 쪽으로 하시면 우리 요즘 뭐 서학개미 도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테슬라만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예, 엔비디아도 확실하게 괜찮은 기업이니까 엔비디아를 하시는 게 제일 명확하고요. 네. 그게 아니면 사실상 삼성전자가 잘 맞죠. 그래요? 예, 가장 맞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삼성전자는 꼭 이게 이 테마로만 묶이는 건 그렇죠. 아니긴 그러니까 하지만. 삼성전자 뭐 테마로 엮인 종목이 그러니까. 아니니까 심심하니까
그래도 이제 테마로 엮여서 조금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은 저는 텔레칩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요. 제가 이건 뭐 주식학 개론에서도 텔레칩스를 자율주행 관련해서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인데 네. 확실하게 텔레칩스는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설계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가지고 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칩스 정도가 그나마 근데 이것도 이야기하면 AI 칩이나 AI 결국에는 반도체는 아니고요. 자율주행이나 네, 자율주행 네,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네요. 자율주행 통신 칩이나 보안 칩을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관련주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삼성전자가 실제 내용상으로 그래요? 보면은 네. 삼성전자 외에는 사실 이제 확실한 NPU를 만드는 이제 회사는 국내에서 뭐 네페스가 지난번에 이제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크게 저기는 부각은 안 되는 것 같고 삼성전자만 봐야 돼요. 왜냐하면 AI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AI를 연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네들의 AI 연구한 부분을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것을 만약에 팔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반도체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팔아요. 그럼 사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팔게 되면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들어가야 돼. 개발자를 위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네.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AI를 계속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삼성전자가 뭐 거의 유일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 중에 이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네. 뭐 무슨 종목이 있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든 자율주행 관련주든 네. 왜 그 종목이 움직일까는 뭘 보시면 되냐면 옛날에 움직였기 때문에 옛날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생겼을 적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움직입니다. 그 옛날에 AI 관련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테마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옛날에 뭐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실제 그 종목이 뭐 AI와 관련된 일을 꼭 하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테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테마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시세가 제일 좋은 종목이 대장주기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 갔던 RF세미가 상한가를 갔죠. 뭐 RF세미가 자율주행주로 묶이는 거는 이제 음성 인식용 칩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 꼭 그 내용보다도 일단 시세가 그쪽으로 붙었고 네, 그렇다면 자율주행 테마는 RF세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등락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제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응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이들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단기 저는 이제 대응으로 들어가야 연속성을 될까요? 보기에는 조금 뭐라고 테마성도 좀 약한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디지털 다음번 뉴딜이나 이런 것도 다. 다음번 네. 디데이가 잡혀 있다든가 네. 뭐 돈이 엄청나게 막 한 10조 투입된다든가 이러면은 뭐 강할 것 같지만 1조에 디데이 없고 어제 한번 회의하고 끝났고 네. 이러면은 그렇게 크게 연속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럼 문서인 전문가님도 역시 이들 종목의 대응 전략이라고 하면 테마성으로 보고 좀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관심을 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고, 그래요? AI 테마가 안 난다니까. AI 반도체는 테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네. 그 자율주행으로 엮는 게 더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율주행 가는 게? 쪽이 오히려 맞다. 자율주행은 뭐 어쨌든 테슬라가 이슈가 나왔잖아요.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그리고 자율주행은 이미 계속 이제 모멘텀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탁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AI 반도체는 테마로 엮이는 우리나라 관련 쪽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약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로 오늘은 살짝 이슈를 타는 듯 했지만 앞으로의 연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 주셨고요. 자율주행 쪽으로만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면서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